안녕하십니까. 농업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의 김아람 농사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산업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중 최소 한 대는 한국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불과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 타이어 산업은 세계 시장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등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탑 10 타이어 회사에 속하기도 하며 이제는 전기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타이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원료를 배합하는 정령 공정부터 타이어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반제품 공정, 그리고 타이어의 형태를 만드는 성형 공정, 고온 고압으로 쪄내는 가류 공정까지 근로자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요인이 잠복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러한 유해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노동자의 몸은 결국 병들고 맙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나 건강관리 실패가 아닌 명백한 직업병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MBC의 시사 매거진 2580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타이어 공장의 비극을 심층적으로 추적 보도했습니다. 2007년 시사 매거진 2580은 어느 타이어 공장에서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14분의 노동자분들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쓰러진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방송은 돌연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기용제, 즉 솔벤트의 유해성에 주목했습니다. 타이어 성형 공정에서 쓰이는 솔벤트에 톨루엔, 자일렌 등 신경계에 치명적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고 쥐에 대한 노출 실험을 통해 뇌와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2021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비극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솔벤트에서는 두통과 현기증, 마취작용까지 일으키는 메틸시클로헥산 계열의 화학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온의 가열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무 분진과 유해가스를 걸러낼 환기 시스템의 미비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었습니다. 타이어 제조업과 같은 고무 제조업은 1982년 국제암연구소 IARCA에 바람성이 처음 검토된 이후 수차례 재검토되었으며 1987년 그룹 1, 즉 인체에 대한 바람성이 명확히 확인된 1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성면, 벤젠과 같이 인류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가진 요인들과 같은 등급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암연구소가 특정 화학물질이 아닌 산업공정 자체를 발암 요인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타이어 제조 공정이 단일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유해 물질의 거대한 화학물질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원료 고무에 카본블랙, 각종 용제, 촉진제 등 수백 종류의 화학물질이 혼합됩니다. 게다가 고온 공정에서는 이 물질들이 열분의 반응을 일으켜 또 다른 발암물질을 포함한 가스와 증기를 공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은 특정 유해물질 하나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분진과 가스의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장기간 복합적으로 노출됩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 완벽히 규명하는 건 과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암연구소가 고무 제조 공정 자체를 1급 발암 요인으로 지정한 이유입니다. 나아가 최근 연구들은 폐암, 위암, 방광암, 혈행암을 넘어 후두암, 전립선암과의 관련성도 시사하며 심지어는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왜 이 비슷한 비극은 반복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근본 원인을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안전보건 시스템입니다.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보고 지급, 작업 환경 측정 등이 이루어지지만 현실에서는 형식적인 서명으로 끝나거나 측정 당일에만 환기장치를 최대로 가동하는 등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됩니다. 둘째, 개인의 부주의라는 편리한 핑계와 기업의 책임 회피입니다.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은 근로자분들께서 평소 술, 담배를 많이 해서 그렇다며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려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예방을 위한 과감한 시설 투자나 공정 개선에는 인색한 문화가 비극을 초래합니다. 셋째, 긴 잠복기와 퇴직 후 단절되는 건강 추적관리 시스템입니다. 직업성 암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10년, 20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퇴직하고 나면 과거의 노출 기록을 찾기 어렵고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추적하는 관리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결국 질병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 스스로 과거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현장 노동자를 안전의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작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노동자 자신입니다. 이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입증에 덧해서 노동자분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산재 인정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지워진 과도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전환하거나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계 시장 점유율, 혁신적인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성장의 근간이 된 근로자분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그 기업과 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위에서 비로소 우리나라 타이어 산업의 바퀴는 더 멀리, 더 힘차게, 그리고 더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산업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의 김아람 노무사였습니다.